자,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여기가 좀 외울 게 많아요. 교육비는 좀 여러분들 주의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꼭 잘 외워주세요. 자, 해보면, 일단,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자, 문제가 뭐냐. 연령을 안 따져요. 기본공제 대상, 나이 안 따집니다. 대신에 소득 금액을 따져요. 환장하겠지만 여기는 뭘 따지고 막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좀 이따 외우시는 방법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감기입니다. 외우시는 방법이 어디 있어? 아무튼 드리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직계 존속의 교육비가 안 돼요. 자, 사례를 그러니까 제가 이걸 두 개로 설명할 거예요. 첫 번째 정확한 의미로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드립으로 할게요. 두 번째 드립. 네, 드립을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은근히 이렇게 딱 와닿으신데요. 드립이. 네. 자,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이죠?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서양은 나이가 많은 어르신 있죠? 나이가 많은 어르신한테 친구해요, 안 해요? 해요. 하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 뭐냐면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 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였어요, 실제로. 맞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이제 1년 전, 죄송해요. 잘하게. 제가 대학생 때, 그, 박지성 선수 맨날 그 축구하는 거 기다려가지고, 막, 그, 야식 시켜 먹어서 맨날 봤었거든요. 얼마나 재밌었는데. 아무튼, 예.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때, 감독이 아마 60 몇이었을 거예요. 60 몇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성 선수하고 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가장 좀 유명한 축구 선수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아마 그때는 20대 초반이었어요. 그렇죠. 20대 초반인데, 갑자기 인터뷰를 하는데, 그, 감독님 60 몇 살이잖아요. 그 감독님이 만약 A라고 해볼게, A? 근데 갑자기 20대 초반인 애가 인터뷰를 하면서 나의 친구 A. 미친놈이죠. 우리나라에서 나의 친구 할아버지 이렇게 했다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 매장당에 매장. 맞죠? 근데 서양은 그렇게 하더라고. 맞죠? 그래서 친구 이렇게 하니까 그거 꺼리낌이 없더라고요. 막 이렇게 어깨 동무도 하고 우리나라 난리 나죠. 매장 당하는 거야. 맞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서양은 아랫사람이 윗사람하고 친구 먹으니까 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가르쳐도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모자르면. 근데 우리나라는 동양이잖아요. 동양이면 동방예의지국이죠. 동방예의지국 추구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 동방예의지국에서는 아랫사람, 윗사람을 가르치면 쓰레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늦게는 또 제외. 그렇죠. 요게 제대로 된 의미. 자, 근데 왜 안 된 드립이지, 드립. 드립으로 기억하시더라고. 뭐냐면, 자, 만약에 지금부터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를 희생해서 이해해서 저희 어머니를 팔아요. 자, 저희 어머니가 대학교를 다니고 싶다.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그 다음부터 거짓말. 자, 아들, 엄마가 대학교를 가고 싶으니까 혹시 아들이 좀 엄마 대학교 좀 보내주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제가 어머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 꼭, 꼭 그 성적 잘 나와야 돼요. 제가 꼭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알았다. 꼭 열심히 공부할게. 자,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명절 때 본가를 방문했어요. 본가를 방문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우체통 있죠? 우체통에 뭐가 있냐면 성적표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성적표를 딱 뜯었어. 얼마나 잘하셨나 볼까? 라고 했더니 F가 갑자기 4개가 있는 거 눈에 보여. 깜짝이야. 그래서 막 승질 나는 거예요, 4개. 그리고 A뿔이 하나 있어요. 괜찮다. 근데 갑자기 D, C 뭐 이렇게. 그래서 평점이 거의 이제 방어율 되게 높은 사람. 그래서 승질 나가지고 그래서 문을 탁탁탁 열어 똑똑똑 두드린 다음에 엄마 저 왔어요. 이거 성적표라고. 그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방문을 걸어 잠그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불러놓고 자, 엄마 자, 바지 올리세요. 자, 올리셨고 때려.
쓰레기 안 쓰레기? 개쓰레기. 그래서 직계존속 안 돼요. 그죠? 요걸 이해하시더라고. 진짜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립이에요. 지금 한 건 드립이다. 첫째가 진짜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비가 이 어린이집부터 대학교예요. 그 문제가 되는 게 대학원입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되면 정말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여기 본인만 되는 걸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왔던 게 본인만 되는 게 대학원. 나머지 안 된다라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제 과정 뭔지 아시죠? 학사, 석사 과정. 알죠? 이것도 본인만 됩니다. 나머지 안 됨.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 훈련 시설은 학원이니까 원래 안 되거든요. 근데 본인만 됩니다. 알죠? 대신에 당연히 지원금은 안 돼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원금은 깝니다. 근데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까 그랬지만 순수하게 내가 지출한 것만 해줘요. 그거고 그 다음에 학자금 대출 있죠. 내가 만약에 학생 때 돈 그 학자금 대출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내가 좀 이제 능력이 됐을 때 일을 해가지고 학자금을 갚으면 이때는 원금하고 이제 다 해줘요. 본인만. 교육비 공제. 뭐 이건 낸 적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꼭 잘 외워주시길. 알죠? 자, 근데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승질나요. 뭐냐면, 아까 분명히 직계존속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 장애인 특수교육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당연히 장애, 재활, 치료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냥 장애인이 일반 학교 다니면 안 돼. 그거는 일반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계존속이 돼요. 승질 나죠? 그죠? 자, 이것도 드립으로 하겠습니다. 드립. 자, 보세요. 원래 직계존속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의 어머니께서 그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어떻게 유턴하는 차에 치였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치여서 그래서 한쪽 눈을 실명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한쪽 눈을 실명하셨으니까 점자 교육 받으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한 겁니다. 그렇죠? 아들한테 해가지고 엄마가 이번에 사고 났는데 이번에 점자 교육 받아야 되거든. 아들, 엄마 그 점자 교육밖에 그 교육비 좀 지원해주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엄마 제가 세무이급을 배웠거든요. 어머니 깜짝 놀라겠죠. 그게 뭔 소리니? 제가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배웠어요, 엄마. 근데 직계존속의 교육비가 공제가 안 돼요, 엄마. 그래서 왜? 그렇게 사세요. 쓰레기, 안 쓰레기? 개쓰레기. 이거 더 쓰레기예요.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존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당연히 치료해드려야지, 그건. 맞죠? 이해되시겠죠? 시험에 다 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립 친 거지만 실제 많이 냈어요, 시험에. 꼭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은 항상 요건이 한 단계씩 없어진다라고 했죠. 그럼 보시면 여기 교육비세 공제는 나이는 안 따지고 소득금이 따지잖아요, 원칙이. 그러면 또 하나를 없애준대요. 뭐도 없애주는 거예요? 소득금이 안 따지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꼭 장애인은 요건이 한 단계씩 없어진다라고 외우시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이제 소득금에 조차도 안 따지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됐고요. 나머지 뭐 900만 원 이거 무시하세요. 여기까지 뭐 머리 터집니다, 진짜. 이건 컴퓨터 알아서 해주는 거니까. 자, 그럼 이것만 하면 다행인데, 여기. 자, 해볼게요. 자, 뭐냐면, 자,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는 여기 공통이다라고 대학교까지. 근데 외국에 있는 학교가 또 돼요. 짜증나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저께 했던 신용카드 외국 안 되고, 아까 했던 의료비 외국 안 되거든요. 근데 교육비는 가능하대요. 어떻게,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냥 해석해 주셔도 무난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데가 카이스트하고 서울대잖아요. 근데 실제로 학교 순위, 세계 대학교 순위를 따질 때 100위권 안에 없어요. 24년도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22년도까지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교 다니면 너는 고등생이다. 그래서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드립이에요, 이것도. 실제 이거 아니에요. 알죠? 됐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잘 나왔어요. 뭐냐면, 밥을 안 먹으면 공부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급식 돼요? 그렇죠. 가끔씩 급식 안 된다. 큰일 나.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방과 후 수업료가 돼요. 방과 후 학교라고 하죠, 여러분들. 맞죠? 됩니다. 정규 수업 과정 이외하는 거 있잖아요. 다 돼요.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4, 5, 6번 정말 중요합니다. 4, 5, 6번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별표. 뭐냐면, 교복 있잖아요. 교복인데, 이 교복은 교복 입는 애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복을 필수적으로 입어야 되는 애들이에요. 교복을 필수. 그럼 초등은 교복 필수예요?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1인당 50만 원까지만. 그렇죠? 1인당 50만 원까지만 꼭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그 아까 의료비 쪽에 안경 컨택트 렌즈 50만 원 하고요. 여기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용 50만 원 정말 많이 내서 시험에서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초중고 있죠? 초중고등학교에서 현장 체험 학습비 있죠? 요거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나왔어요. 1인당 30만 원까지. 30만 원까지만 주의.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는 특별세액공제 있죠? 이쪽은 국가가 장려하는 지출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하게. 국가가 장려하는 거. 그럼 국가가 장려하는 교육은 사교육이에요? 공교육이에요? 공교육이에요. 학원이 안 되거든요, 원칙이. 다만 취약전 아동이 돼요. 왜? 이름에서 보세요. 취약, 단일 공교육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단일 곳이 없어서, 단일 곳이 있는 공교육이 있으면 사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학원, 체육시설, 그냥 학원이라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만, 주당 1회 이상 수업은 하는 곳이어야 돼요. 취약전 아동이다라고 하더라도, 2주에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됐고요. 아래는 이미 했어요.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직계 존속이 장애인이면 가능하다. 이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본인의 대학원비 이미 했었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0번은 이게 작년도에 개정된 거여가지고요. 워낙 대학교 여러분들 요즘 사람 없죠. 저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인서울 다니기 힘들었거든. 요즘은 근데 많이 없더라고. 거의 연세대 이런 데 아니면 대부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없어가지고. 나도 이때 태어나서 좋았겠죠. 그죠? 그때랑 다르지. 저희 때는 공무원 장난 아니었거든요. 공무원 되려고 눈에 불 켜고 도서관 가면 거의 다 공무원 공부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요즘은 공무원 다 안 하잖아요. 경쟁률 막 200대면 그래서 실제 뻥 아니야. 뻥인 것 같지? 아니면 절대. 근데 언제서부터 갑자기 예, 월급 많이 못 받는다고. 그죠? 그래서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 시대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무튼, 예. 자, 그 다음에 세액공제 재외교육비인데 있어요. 대학원비는 되고 학원체육. 이거 1, 2, 3번은 이미 여기랑 연결돼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건 단순 암기. 기숙사비 통학버스 학생회비 안 된대요. 그냥 걸어 다니래요, 여러분들. 걸어 다니래. 그리고 학생회는 정치를 미리 배우는 곳이거든요. 알고 계세요? 학생회? 은근 뒤로 이렇게 많이 챙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전 많이 봤다? 우리 학생회인 거 죄송해요. 그럴 수도 있고, 좀, 아니야. 장난이에요, 장난. 단순 암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육비 세액공제 어떻게 입력하는지 설명. 자, 교육비 세액공제도 여기
연말정산에서요, 부양가족 태배 사항이 똑같아요. 교육비랑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보험료랑 교육비는 부양가족 태배 사항입니다. 예. 얘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시냐면, 공제대, 아까 우리가 보험료처럼 공제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해당 라인을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알죠? 근데 교육비는 위치가 여기 있어요. 보험료는 아까 여기지만 교육비는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흰색이니까 바로 입력 가능. 그래서 여기다가 넣으시면 돼요. 위쪽이 국세청이죠. 아래쪽이 기타고. 이렇게. 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끔씩 얘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입력을 하면 커서가 이쪽으로 가져요. 오른쪽으로. 그럼 오른쪽에 창이 안 뜨거든요. 그럴 때는 메시지 박스 또 찾아보시면 돼요. 저랑 같이 입력하면서 이건 해볼게요. 자, 유인물 11페이지. 자, 유인물 11페이지 피시고. 자, 교육비 있죠, 여러분들? 11페이지 세 번째 칸에 교육비. 자, 공제 대상 여부 판단해 보겠습니다. 교육비는 워낙 중요해가지고 좀 많이 넣었어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점. 11페이지 없어요? 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점. 자, 본인의 사이버 대학 등록금 600만 원과 영어 학원비 100만 원. 일단 본인은 나이 소득금액 절대 안 따집니다요. 그러면 이 중에서 공제되는 거 얼마예요? 그렇죠. 600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취약전. 근데 우리 시험에 취약전 아동을 내면 큰일 납니다. 본인을. 그래서 사이버 대학 등록금 가능. 이거는 2년제 이런 거 안 따져요. 네, 그래서 6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하겠습니다. 자, 자녀 송대관의 중학교 수업료 200만 원인데요. 신용카드 사용했대요. 그럼 해석하면 이거 교육비 세액공제 따지고 신용카드 공제 따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일단은 교육비 세액공제 돼요? 됩니다. 왜냐면 공교육이잖아, 공교육. 맞죠? 그래서 200만 원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공제. 그렇죠, 안 됩니다. 왜? 공교육이에요, 공교육. 공교육이면 국가가 카드 긁지 않아도 판단 가능합니다. 그렇죠? 등록금 얼마 내는지 알아요, 다. 카드 안 긁어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됩니다, 이거. 시험에 신용카드 공제랑 특별세액 공제랑 같이 내면 이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습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내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갈게요. 자, 자녀 송은이의 미술학원비 200만 원. 여러분들 아까 송은이가 몇 살이면 10페이지. 몇 살이었냐면, 그렇죠. 10페이지에 얘가 18년생이에요, 18년생. 그럼 6살이면 6살 만 나이? 6살이에요. 그럼 6살이면 취약전? 아동이죠. 취약전 아동. 그죠? 그럼 취약전 아동의 미술학원비 가능, 불가능? 그쪽 가능해요. 맞죠? 가능합니다. 자, 주당 1회 이상 수업이니까 괜찮고요. 자, 그래서 200만 원 가능하고. 자, 근데 주당 1회 이상 수업 옆에 신용카드 사용했으니까 신용카드 공제 되는지 물어본 거잖아요.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학원의 매출 국가가 알 수가 없어요. 신용카드 긁었으니까 아는 거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취약전 아동의 교육비는 이중 공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교육비 세액 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취약전 아동의 학원비요.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입니다. 자, 배우자 태진아의 대학원비 500만 원. 안 되죠? 본인만 가능. 그래서 탈락 500.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점. 자, 자녀 송대관의 현장 체험 학습비. 아까 그냥 16살이었어, 16살. 그죠? 그러면 16살은 초중고 해당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까지? 그렇죠, 30만 원까지만.
그래서 얘는 30만 원만. 뭐 한도 외우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점. 자녀 송대관의 교복 구입 비용 70만 원 지출했대요. 얼마까지만? 그렇죠. 50만 원까지만. 50만 원까지만. 자, 그 다음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점, 교육비에서요. 자, 모친 박나래의 노인대학 등록금 300만 원 냈대요. 가능, 불가능? 그렇죠.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 직계 존속 교육비여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요. 아까 교육비는 나이를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요? 나이는 안 따져요. 대신에 뭐는 따진다? 소득 금액은 따져요. 그럼 우리가 아까 모친이 사업 소득 금액이 500만 원이었을 거예요. 10페이지에서. 그러다 보니까 소득 금액이 탈락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교육비의 마지막이요. 자, 자녀 송대관의 영어 학원비 220만 원 지출했대요. 해야 안 돼요? 자, 안 되죠. 중학생이잖아요. 중학교 다녀야지. 학원 왜 다녀? 그죠?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맞죠? 아니, 저 세법 입장에 설명드린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다. 오해하지 안 돼요. 그래서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자녀 송대관은 합치면 여기 중학교 200, 현장 체험 30, 교복 50이니까 총 280만 원 되네요. 자, 한번 해보죠. 자, 그럼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입력하신 거냐면 여기 부양가족을 클릭을 합니다.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자, 클릭하시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라고 했냐면 공제 대상 부양가족 라인을 찍어요. 본인 또는. 그럼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본인이 있었잖아요. 본인 600만 원까지 가능했죠. 그러니까 본인 송대남 라인을 찍습니다. 아무데나 요 라인만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찍고 그 다음에 5시 방향 이쪽이죠.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 이쪽입니다. 이쪽.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국세청하고 쭉 일반이 만나는 요 지점에다가 본인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요 흰색이니까 바로 입력 가능합니다. 여기에 600만 원 치시면 됩니다요. 본인은 알아서 본인이 걸려요. 되셨죠, 여러분들? 아니, 여기 본인으로 가지죠. 근데 이거 다른 애들은 번호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번호는 어디서 확인하시면 되냐면 맨 아래로 가시면 여기 메시지 박스가 있어요. 여기 아래 팁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 아래 보이시죠? 여기 번호 있으니까 해당 번호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숫자를 누르시면 돼요. 본인은 안 누르셔도 되고요. 자,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송대관 아까 280만 원이었죠? 합쳐서. 그러면 송대관 라인을 찍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왼쪽 아무데나 라인 찍고요. 그 다음에 국세청하고 일반하고 만나는 요 지점에 공제 대상 교육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0이었죠? 응? 아니, 합쳐서 입력하는 거예요. 현장 체험 학습비랑 교복까지 해서. 따로따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 공제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280만 원. 자, 근데 얘는 마찬가지 여기 오른쪽으로 커서가 갔는데 없잖아요. 없으니까 요 아래 메시지 박스 보시고 초중고니까 2번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없었어요. 재활치료비라고 안 돼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냐면 아까 세 번째 점에 자녀 송은이. 그죠? 학원비 됐었잖아요. 똑같이 송은이 찍으시면 되겠죠. 송은이 라인 찍고요. 그리고 국세청하고 일반하고 만나는 지점 여기에 송은이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200이었죠? 그리고 취약 전 아동이니까 메시지 박스에서 1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